우리가 한국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잖아. 당신들 문법 잘 모르잖아. 우리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말할 때 형태소의 한계씩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 그건 그렇지. 너 방금 몇 개 형태소 얘기했어? 미안해요. 대답할 수 있어? 몰라요. 모르잖아. 비문학이란 산을 넘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문학이란 아이가 남아있다. 예, 이 아이도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 맞아. 그러니까 가끔 오히려 비문학 천재들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맞아. 경우가 문학을 있어요. 못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보통 있어요. 비문학을 잘하면 논리적이고 머릿속으로 회전이 척척척 빠르고 답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비문학을 잘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문학의 영역으로 가면 이게 뭔 소리래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이게 왜요? 왜 자꾸 비속어를 쓰세요? 왜 자꾸 아니 비문학 때는 생각을 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제 과외할 때도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문학을 읽을 때는 무조건 상황을 상상하시고 주인공이 되어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문학과는 접근법이 좀 다르네. 조금 다르지. 전우체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거기 속해야 돼.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홍길동 전화를 읽으면 내가 홍길동이 되어야 하고 상황을 상상하시고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설에 정말 적용이 잘 되는 거고 시 같은 거에서는 화자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원칙이 있어요,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원칙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좋으니까. 문학은 무조건 작품 속의 상황을 상상한 다음에 그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라 라고 과외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 같은 걸로 이제 예를 들면 뭐 홍길동 전화를 읽는다 내가 만약에 그럼 홍길동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굉장히 상황에 빙의를 해야 돼. 슬프잖아. 굉장히 슬퍼야 돼.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데? 막 이제 막 나중에 전쟁터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럴 때는 내가 칼 들고 나가가지고 막 우악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야 돼. 소설에는 감이 안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시가 살짝 이게 그러니까 어렵겠다. 화자가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수능 특강을 가져와 봤어. 가져러 왔어요. 수능 여기에? 특강을 한번 가져왔어. 내가 이제 과외할 때 쓰는 책인데 꺼내보도록 할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뭐 나와도 되겠죠? 땡수. 국어 영역 문학책이고요. 오늘은 제가 무슨 작품을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며칠 전에 내가 과외를 하다가 이제 2월 모의평가를 풀었거든. 그치. 올해 거 몇 달 전에 있었던. 근데 거기 수능 특강에 있던 작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80. 연계가 확실하게 됐네요. 그렇죠. 연계가 확실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 85페이지에 있는 현대시를 한 작품을 가져와 봤어요. 조지훈 시인의 산상의 노래라는 시인데 조지훈 시인은 들어보셨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베 상태로 내가 수업을 들어볼게. 노베의 빙의를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평소 과외하던 대로 이제 해볼게. 이 시는 산상의 노래라는 시야. 산상의 노래라는 건 산 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겠지. 첫 연은 1연을 보면 높으디 높은 산마루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화자가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높디 높은 산에 있어서 아래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대. 낡은 고목, 엄청 큰 나무를 고목이라고 하죠. 그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이 기대어 있답니다. 그게 뭘까? 못 어떨 박힌 것 듯 같아? 기대는 거. 딱 기대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없지, 못이 박혔는데. 그러니까 못이 박혔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 어때? 굉장히 경직된 상태라는 거지. 그치. 그 경직된 상태에서 오.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라는 얘기가 나와. 무언가를 굉장히 갈구하면서 울고 있대. 산 위에서 외롭게 산 밑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외롭게 못 박힌 듯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엇을 간구하며 긴 밤을 견디며 울고 있다는 거야. 혼자서?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눈물 나.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그런 상황이겠지. 그런 화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이연을 보면 이 아침 아침이 됐어. 방금까진 긴 밤이었어. 근데 이제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내 지금 팔에 핏줄 보이시죠 여러분? 팔에 핏줄 보시면 몇 개 있잖아. 그 핏줄이 되게 막 생명력 있게 막 팔딱팔딱 하는 게 아니라 시들어 있대요. 시들어 있고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들었고 사늘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생명력이 사무치게 없고 외롭고 창백한 느낌이 좀 강하지. 자존감 떨어지는데. 그런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새벽에서 이제 아침 밝아오는 그 분위기 있잖아. 살짝 해 뜨는 그 분위기에서 굉장히 힘이 없는 화자야. 왜냐면 시들은 핏줄이 있고 사늘한 가슴을 가진 화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생명력이 좀 없는 화자인데 그 화자에게 은은히 딸랑 하면서 아니면 좀 큰 종소리라면 댕 하면서 멀리서 그 종소리가 탁 울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그 멀리서 종소리가 그냥 들려오는 거지. 댕 하면서 화자한테 들리는 거야. 그 화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 새벽에서 아침이 되는 그 아침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거기서 댕 하는 그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뭔가 싹 하는 그런 그 상상이 좀 상황이 생각이 돼? 좀 외롭지 조금? 진짜 외로워. 왜냐면 아직 밝은 아침이 아니고 그치. 밤에서 아침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면을 보면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민감하고. 꽃다운 하늘이거니라고 합니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라고 합니다. 일단 어려운데? 다 읽어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오케이. 할게. 그 다음에는 환히 트이는 이마우. 우는 이제 위란 뜻이지. 환히 이마 위가 트인데. 그리고 아까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라고 그랬지. 앞부분이랑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는 게 보여? 그리고 그 다음에서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대. 10월에 뜨는 그런 달의 꿈과 같이 떠오르는 햇살이 밝다 이거야. 앞에 부분하고 어때 분위기가? 완전 다르게 굉장히 대비됐지. 갑자기 희망적으로 변한 그렇지, 것 굉장히 같고. 대비됐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돈대. 아까 시든 아까 시든 핏줄이었는데. 핏줄이었는데. 그리고 오래 잊었던 피리에 가락을 더듬는데. 내가 오랫동안 불지 않았던 피리를 다시 한번 잡아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어 본대. 왜 그럴까 화자는 생각해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갑자기 화자는 왜 갑자기 꺼내지도 않았던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빼서 더듬는 걸까? 보통 우리가 오래 잊었던 걸 꺼내올 때는 다시 추억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치,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화자가 좋은 일이 있나? 앞에서 그러네, 막 그러네. 앞에서 뭐 햇살도 떠오른다고 하고 그치. 뭐 화자한테 좋은 일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어머. 노래 부르고 난리 났네.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의 향기로운 어머. 쌀이순을 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슴하고 토끼 보고 향기로운 쌀이순을 서로에게 양보하라라고 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아름답네요. 양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아까는 다르지. 아까는 어땠어? 낡은 고목에 못 박힌 탁 하고 기대어 있지. 근데 지금은 옷자락을 날리는 맑은 바람 심지어. 속에 옷자락을 날리는 바람을 굉장히 만끽하고 있는 거잖아. 자유로운 모습이지.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아까 맨 1연에선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울어왔는가. 근데 지금은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한다라고 하지. 혹시 여기까지 듣고 이 시가 쓰인 시기를 예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알 것 같아.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의 얕은 지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우리 민족이 아픈 역사가 있었잖아. 네. 아픈 역사를 약간 극복하고 광복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때쯤이 아닌가. 네. 이 시가 쓰이는 시기는 일제강점기. 대박이다. 시기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배경 지식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진짜 이제 노벤데. 딱 여기서 이 시를 다 읽고 아 이거 일제강점기다라고 딱 아. 생각이 드시면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1년에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는 화자가 혼자 일제강점기를 견디며 광복을 간구하며 울어왔다는 이야기가 옷에 되겠죠. 박힌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 아침은 광복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광복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시들어 있고 사늘한 가슴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울려오는 종소리는 대한독립 만세와 함께 만세. 들려오는 종소리겠죠. 만세가 아니라 만세. 그쵸, 이런 느낌으로 오고 있는 멀리서부터 거잖아. 들려오는 종소리겠죠. 그리고 아까 사면을 그냥 넘어갔는데 음. 왜 다 읽고 넘어간다 그랬냐면 네. 일제강점기라는 걸 보고 다시 보면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입니다. 아, 이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꽃다운 하늘 광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의 촛불. 영혼의 촛불에서 어둠 속 일제강점기 속에서 떨고 있던 민족들아 이제 숨어도 된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떨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시인 거죠. 그래서 산 위에서 광복을 노래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홀로 서서 광복을 기다리며 노래한다라는 화자의 그런 태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서 문학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하는데? 진짜 놀랬어. 문학을 읽기 전에 항상 보기를 주고 이소노특강 뒷부분에서도 일제강점기 얘기가 있어요. 보기에. 네, 그래서 항상 보기를 보시면서 보면 좋겠다. 이게 바로 현우의 빙의법. 이런 식으로 소설이랑 시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근데 또 이 방법이 또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 빙의법을 배우긴 했는데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빙의를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그렇지. 말이야. 그래서 친절하게. 여러분 사랑하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수만큼 네, 우리가 문학. 정성을 담아서 어느 갈래에 어떻게 빙의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준비해왔으니까 네. 이것 또한 믿고 따라가면 되겠지, 현우야? 아, 예, 그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전 시가, 고전 소설, 현대 시, 현대 소설, 시나리오 극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만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갑시다. 한번 갑시다. 가보도록 합시다. 고전 시가부터 고전 시가?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분야는 약간 영어랑 비슷해. 왜냐면 말이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어려워. 그래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모르면 작품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 단어를 외워야겠죠. 그치. 그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알아야겠죠. 맞아. 뭐 홍진이라는 단어는 속세를 뜻하고 맞아. 뭐 소부와 허유의 고사는 뭐 속세에 미련이 없는 것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안빈낙도, 뭐 안분지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맞아. 많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자성어를 외워놨을 때 도움이 된다고 했던 그치. 것도 이 영역이야. 그런 것
것도 이제 꼭 이런 단어들은 인터넷에 고전시가 필수 어휘 이렇게 치면 맞아. 꽤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책을 살 필요도 없어. 네, 그냥. 무료로 나오니까 맞아. 꼭 단어들을 익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작품을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시험 보실 때 영어 단어 외우시고 시험 보잖아요. 맞아. 똑같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꼭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시를 읽을 때 난 꼭 세 가지를 찾으라고 얘기해. 화자의 상황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건, 이 화자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가. 아까 그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같은 시는 화자가 굉장히 높은 산에 있었다 그치. 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자의 정서. 정서. 화자는 그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가, 화자는 어떤 감정인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린 그걸 보면서 산에서 화자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슬플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자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 정서와 태도,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시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고전 시간은 오히려 화자의 상황 찾기는 정말 쉬워. 왜냐면 웬만하면 자연 아니면 그래. 유배가 있거든, 그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꼭 그 세 가지를 찾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화자를 이해하려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화자가 빙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저는 공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아까 현우가 말한 것처럼 고전 시간은 단어가 장벽이다. 단어, 그치, 단어. 그 장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단어를 외우면 해결이 된다. 맞아, 단어를 그래서 외우면 고전 해결되지. 시가를 다루는 인강 하나를 딱 골라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대표적인 고전 시가 작품들을 쫙 공부하면서 해설을 해줄 거예요. 아마 처음에 한두 개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실력이 쌓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는 되겠거니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듣고 거기서 나온 단어들 복습을 하고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수능 문학에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영역이 고전 시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가사 같은 거는 좀 그래. 길긴 하지만 맞아. 시조 나오면 그냥 쓱싹 하고 넘어갈 맞아, 수 있거든요. 맞아. 보기도 죽이니까 또. 맞습니다. 자, 고전 시간은 뭐 이 정도면 네.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뭐 저희가 답변을 잘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카톡방도 애용해주세요. 네. 이제 고전 시간을 끝내봤고 이제 고전 소설 얘기를 또 해볼 건데, 고전 소설은 혹시 뭐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나는 고전 소설은 처음, 중간, 끝이 웬만하면 다 비슷해.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안 본 작품이라도 왜 이렇게 진부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겠어. 이런 경험이 있잖아. 그치 있지.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드라마 광고할 때도 진부한 스토리를 넘어서 뭐 새로운 장르물의 등장 이런 거 맞아.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고전 소설을 보면 되는 게 고전 소설을 폄하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진부합니다. 전형적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새로운 고전 소설이 나온다고 해도 이거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인물도 굉장히 평면적인 인물들이 그쵸, 많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전 소설도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고 말이 막 어렵습니다. 각설하고 막 이런 말 맞아. 나오니까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는데, 현대 소설과 마찬가지로 소설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소설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드라마를 만드세요. 일종의 시나리오랑 비슷한 맞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라마를 만드시면 좋겠고, 그래야 소설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이 드라마를 만들라는 건 뭔 얘기냐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럼 두 사람을 머릿속에 딱 띄우시고 얘가 어떤 표정으로 얘한테 얘기하고 있을지, 표정까지. 얘는 어떤 자세로 이 말을 듣고 있을지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시 고전소설로 좀 돌아오면 아까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 애정소설, 아니면 영웅소설, 구운몽 같은 몽유록 소설, 꿈에서 일어나는 꿈과 그런 같은 일, 이야기들. 그다음에 적강소설이라고 해서 하늘 천상계에 살다가 지상계에 내려와서 생기는 일들을 적은 소설, 그걸 적강소설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시남정계가 있는 처첩간의 갈등, 본처랑 첩의 갈등을 이게 이제 제일 다룬. 재밌었어.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 이거 막장 드라마 재밌어. 느낌이 있어서 이런 유형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클리셰를 잘 파악하시면 맞아요. 소설 읽기가 편해요. 고전 소설은. 그리고 고전 소설의 가장 큰 클리셰는 무조건 권선징악. 권선징악 좋습니다. 착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으면 어쨌거나 나쁜 놈이 화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 웬만하면 다 죽거나. 막상 드라마는 그러니까 참교육을 당하죠. 한마디로. 참교육을 당하죠. 네,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정소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해피엔딩이 굉장히 많고요. 뭐 장애물로는 뭐 전쟁이나 그쵸. 뭐 집안 갈등, 아니면 한 사람의 죽음, 이제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첩간의 하고. 갈등에서는 항상 본처가 이겨. 본처가 이기죠. 첩이 이길 수가 없어. 네, 맞아요. 조선시대 사고로는 그리고 이제 영웅소설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시련을 겪지만 뭐 조력자를 만나 뭐 결국엔 전쟁에서 뛰어넘습니다. 승리해서 영웅이 된다. 뭐 네. 이런 것들의 클리셰들을 그러니까 보시다 보면 나와요 이게 맞아.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전 소설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 고전 시가도 고전 소설도 많이 접하면서 클리셰가 뭔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체크해 주시고 맞습니다. 이 단어가 다음에 나왔을 때 이거였어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고전을 해결했으니까 현대시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그렇지, 볼까 그렇지. 하는데 현대시는 사실 처음에 읽기는 고전 시가보다 훨씬 쉬워. 말이 왜냐면 익숙하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머나먼 산, 별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초등학생도 네, 알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전 시가는 어려운 단어로
쉬운 얘기를 한다면 현대시는 쉬운 단어로 어려운 얘기를 해. 그렇지 맞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독립에 관한 시가 있었잖아. 그 빨리 조국의 독립이 왔으면 좋겠고 일제강점기 싫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굳이 산까지 올라가서 못에 박힌 것처럼 기대고 이렇게 그치. 힘들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나는 현대시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현우의 빙의 방법이랑 비슷할 것 같아. 뭐냐면 현대시를 삐져서 토라져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달래면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너가 하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너의 진짜 뜻이 뭔데?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삐졌다고 치자. 나 삐졌어! 이래. 그럼 남자친구가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말해봐. 그럼 여자친구가 아 됐어 몰라. 그러면 아니야 설명해주면 되잖아 하면서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걔가 속에 있는 말을 나한테 보여줘. 그렇지 그리고 하겠지. 우리는 그 포인트 하나를 잡아서 문제를 풀면 돼. 그나마 쉬운 점은 뭐냐면 시간 짧잖아? 숨겨진 포인트가 그렇게 여러 개가 있진 않아. 맞아. 맥락 하나만 잡으면 숨겨진 의미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접근을 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아무래도 현대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은 쉬워. 접근은 쉬워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편하게 들어가서 읽으시면 되는데 이 시의 화자는 뭐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세요. 다만 고전시가와 다른 건 현대시의 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제가 많아서 근데 또 웬만하면 보기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뭐 큰 어려움은 못 느끼실 것 같은데 맞아. 일단 보기를 읽고 이런 내용이겠구나 짐작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만약에 일제강점기와 독립에 관한 보기가 나왔다. 그러면 시를 읽을 때 맞아. 이 시어가 광복을 뜻하는 거겠구나. 아니면 이 시어는 굉장히 힘들었던 우리 민족을 뜻하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보시면 좋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유명한 시인 몇 분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어 다 아실 거예요. 윤동주 선생님, 그다음에 이육사 시인, 아니면 독립운동 시인이 대표적인 두 분이시고 아니면 김수영 시인, 맞아. 신동엽 시인 같은 참여 시인 이런 분들도 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품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 뭐 이런 시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현대 소설. 이거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맞아. 저는. 나도 그냥 좋아했어 소설은. 그 드라마 뭐야? 그냥 이거 드라마야 그냥. 그래. 너무 재밌어. 드라마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맞아. 편하게 그냥 얘가 뭔 얘기 하나. 얘네들은 재밌는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그림과 장면으로 머릿속에 잘 떠올리는 능력이 현대 소설을 맞추냐 못 맞추냐를 가른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현대 소설은 뭐 크게 접근 방법에 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드라마를 만드시면 좋겠다. 나는 다만 접근 방법이나 팁은 딱히 없는데 현대소설에서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 호흡이 긴 글이잖아. 근데 그거를 중간만 딱 잘라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맥락을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현대소설을 잘 풀려면 중요한 거는 앞뒤 맥락을 대충 끼워 맞춰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눈치. 눈치 좋지. 센스의 영역이 좀 필요한데 눈치 줘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센스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길러진다는 거. 그러니까 문학 파트는 고전 시가든 소설이든 현대 시든 소설이든 최대한 다양한 작품을 접해보면서 그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비문학은 무조건 양치기를 한다고 되지가 않잖아. 맞아. 안 돼요 그거. 그 천호가 말한 쉽지 것처럼 않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문학은 그렇게까지 많이 이해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한국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잖아. 당신들 문법 잘 모르잖아. 우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말할 때 형태소에 한 개씩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 그건 그렇지. 너 방금 몇 개 형태소 얘기했어. 미안해요. 대답할 수 있어? 몰라요. 모르잖아. 하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문학에 접근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게 나의 생각?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또 한 사람이 말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뭘까 추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맞아. 부분이거든. 맞아. 근데 그래서 꼭 드라마로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야. 맞아.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던 건 무슨 그치. 의미일까? 뭐 비꼬는 그치. 걸까? 아니면 진짜 맞아, 진심으로 하는 맞아. 말일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거. 그러면 시나리오랑 시나리오. 극 얘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출제가 많이 안 돼 이제는. 왜냐면 다른 거 낼 것도 많기 때문에 맞아. 시나리오랑 극은 별로 출제가 안 되지만 나온다고 하면 보통 시나리오랑 그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졌거나 이제 그런 장면들을 두 개 같이 줘. 아니면 소설을 시나리오로 만든 경우. 이번 6평에서는 전우치전 이 그런 형식으로 나왔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냥 영화 PD라고 생각하시고 대본 읽듯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여러분한테 동떨어져 있는 지문 내지 않아요. 맞아. 뭐 여러분에게 되게 익숙한 영화 뭐 공동경비구역 JSA 이런 것도 나온 적 있고 뭐 전우치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거리감 없이 한번 탁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누구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다 봐가지고 또 말 나온다고 안 본 사람은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유형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줬는데 같이 문화까지 봤지. 우리는 알다시피 상당히 친절한 사람들이잖아. 너무 그래서 이 유형별 공부법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지 즉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작품이 뭔지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 그렇지 이제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것들만 그치 봐봐라 한번.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전 시가를 뽑으면서 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네. 어떤 시를 뽑아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